부자주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탁 최용화 연구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채 금리 상승에 증시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위험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이번 주에도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증시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기에 증시 하락이 조금 더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엔 단기적으로 좀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금리 인상권 관련해서 미국이 조금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좀 보이니까 바로 시장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뭐 파월 쇼크가 나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시에 계속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이제 전 거래일에 좀 꺾였죠. 그러면서 오늘 한국도 조금 좀 꺾여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따 중국 증시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추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이를 완충할 만한 증시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 나갔던 미 증시까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국내 증시의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오늘 중국 증시가 긴 연휴를 끝내고 개장을 합니다. 국경절 연휴 끝나자마자 블랙 먼데이가 올까라는 긴장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실제로 국경절 연휴 동안 홍콩 증시가 4.4%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국경절에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연휴를 보낸 중국인들이 아마 유난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중국 증시가 일주일 동안 휴장을 한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홍콩 H지수나 항생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1%포인트, 100bp 수준의 이제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이제 그에 좀 발맞추어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중국 증시도 물론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홍콩이 떨어진 그 퍼센테이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재료가 마땅치 않다라는 지적, 미국에 이어 오늘 중국 증시 출발하자마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헤드라인 볼 텐데요. 복지 예산이 결론이 났잖아요. 162조, 정부가 올해 145조, 내년에 162조 복지 예산으로 배정됐는데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나도 먹기 살기 빠듯한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냐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복지 제도의 소득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연기금이 매도 1위 된 삼성전자입니다. 자, 연기금 하면 최장수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고 단골로 매수를 하고 참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이렇게 장기간에 매수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왜 이렇게 180도 돌변한 걸까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연기금 매도 미스테리, 단골 순매수 1위에서 180도 돌변했다. 2년 연속 역대 연기금이 최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그렇지 않아도 약세인데 연기금이 올해 들어 1조 4,653억 원 순수하게 팔아치워 올해 연기금 순매도 1위 종목으로 올랐는데요. 연기금이 올 들어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을 제외하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내다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지난해에도 연기금 순매도 1위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로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을 더 부채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연기금이 매도하는 이유는요.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겠지만 작년과 올해 순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요. 2016년 이전에 워낙에 좀 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2배 이상 점프를 해버리니까 이제 보유 비중이 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좀 많은 질타를 좀 받아왔죠. 국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너무 좀 낮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외 주식으로 좀 되돌리려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국내 주식을 CIO가 배정받기 전에 좀 선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냐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자체는 이익의 뭐 개선은 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올해 실적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내년, 내후년도 이 정도 실적을 좀 유지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배당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튼튼히 지지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자금줄이자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실 일반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연기금도 매도하죠. 그렇죠. 외국인도 매도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극 매수하라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럽지 조금 않나요? 부담스럽죠. 그런 상태 좀 부담스럽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배당률을 노리고 이제 네.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단기 투자분들이 많죠. 저평가다, 그죠? 많이 내렸다, 올라갈 네. 자리만 남았다, 배당 네. 확대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그렇죠. 자꾸 공을 넘겨요. 네. 매수하라고. 본인들은 팔면서. 아무래도 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께는 적합하지는 않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최선호주이자 단골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네. 연기금의 행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더라도 그 비슷한 시각에서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많이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 다른 표를 보면 그럼 어떤 종목을 많이 샀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네. 올해. 외국인이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샀어요. 네. 기관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샀고요. 네.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삼성물산은 누가 봐도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이런 부분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도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삼성전기, NC소프트 순이고요. 잘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을 텐데 기관은 셀트리온, 삼성, SDI, LG화학, 현대중공업 순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 어떤 업종 종목이 좀 치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에 보면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 투자 매력이 터진다라고 해요. 글쎄요, 매력이 어느 정도 터질까요? 왜 우리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터져볼래? 상큼하게 이런 거 있는데 얼마나 그 투자 매력이 터질지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상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이 금융주 3인방의 주가 추이도 최근에 좋다라고 하는데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이달 들어서 각각 12, 11% 올랐고 신한지주는 9%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중립 금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고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차가 한미가 0.75%포인트, 미국이 추가 금리를 단행하면 한미 간 금리 차가 1%포인트에 달해 외국인 자금 대규모 이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차례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시도가 된다라고 봤을 때 금융주 지금 한번 투자 하반기에 노려볼 만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10월 달에 한국 금리 인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온 호재는 이번에 이제 파월 쇼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워싱턴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중립 금리에서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다. 근데 나중에 중립 그 수준을 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립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적정한 주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현재의 금리가 중립 금리 수준에서 상당히 멀 상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네. 얘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도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급등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KB금융도 121선을 돌파하면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KB금융 베팅하기 좀 괜찮은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마진 개선의 호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데다 배당 매력까지 추가된다. 아까 탑픽으로 KB금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기사에도 KB금융을 가장 증권가에서는 최선호주로 꼽습니다. 뒤를 이어 KB금융과 함께 하나금융지주를 두 번째로 꼽는데요. 실적과 배당 회복에 따른 투자 매력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신한지주도 3분기에 호실적에 합병에 따른 점유율 확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은행은
배당 수익률이 무려 5%에 달해요. 4.9%. 우리은행도 영업이익 성장 추세 속에 4% 넘는 수준의 고배당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당 매력과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되는 이 금융주 한번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좋지 못했던 업종 중에 이 방산주를 볼 수 있는데 남북화에 있었죠. 수주 계속 네, 실패했죠. 실패하고. 실적도 좋지 못했죠. 그랬던 방산주가 최근에 2, 3개월간 주가가 20-30% 반등했다라고 해서 예산수의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일간의 누적 수익률이 15%가 넘고요. 남북화의 무드와 실적 악화 등으로 외면을 받았는데 최근에 재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IT 넥스원도 주가가 2개월이 안 돼 23%가 올랐고요. 내리막길을 걷던 방산주였는데 최근에 정부의 국방력 강화 기조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국방 의지 역량 이 강조함으로써 정부가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를 늘리는 내용의 예산을 구성한 것도 좀 논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변동성이 큰데요. 일단 남북화의 분위기에는 뭐 하락했다가 그동안 좋지 못했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반등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이오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주가에서는 15% 이상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추가적인 보고 반등은 있고요. 다만 예. 이제 변동성은 당연히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적도 좀 꺾여 있고 위쪽에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방위력 이 개선비가 오히려 이제 올해 13.5조 원에서 내년도에 15.4조 원으로 13.7%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좀 의외였거든요. 뭐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 방위력 개선비가 올라갈 것이냐? 근데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북한이랑 상관없이 자주 국방을 확실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현재 PBR로 봤을 때 0.7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의 이익 규모의 개선은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산 가치가 워낙에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세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23%가 올랐어요. 네. 네, 석 달 동안. 근데 여기서 한 15% 추가 네. 상승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럼 탑픽을 이쪽으로 좀 방산주 가운데서는 보시는 아무래도 거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급락에 네. 따른 부담감이 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차트적으로는 가장 무난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과 관련한 예산, 이 수혜 재조명의 방산주까지 오늘의 특징주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형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